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KNR 시스템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3,500원, 청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KNR 시스템의 회사 소개를 살펴보면 시험 장비 개발 및 제조와 유압 로봇 시스템, 그리고 시험 평가 용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KNR 시스템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은 시험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은 시험 평가 용역입니다. 그러나 2023년 3분기까지 매출이 1.1%밖에 되지 않았던 유압 로봇이 가결산 결과 4분기 유압 로봇의 매출이 급증하며 비중 또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 정리 자료를 보면 KNR 시스템은 시험 장비 개발 제조와 시험 평가 용역 서비스가 기반 사업이 되고 유압 로봇 시스템 분야에 매출을 늘려가며 회사의 성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회사 매출 비중을 볼 때 시험 장비 분야가 제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NR 시스템의 시험 장비 매출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바로 2022년 시험 장비 분야 매출이 급증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 매출과 비교해보면 2022년 매출이 특이하게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매출도 2022년만 특별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NR의 2022년 매출만 크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만 정부는 가오슝에 철도기술 연구 및 시험센터, 영어 약어로는 RTRCC를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철도 제품의 검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KNR 시스템이 생산하는 시험 설비 중 철도 시스템용 시험 장비가 있었습니다. 철도의 휠이나 레일이 고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시뮬레이션해보는 시스템과 여러 가지 시험 장비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2020년 대만 철도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았고 금액으로는 281억 원 규모가 됩니다. 보통 선박이나 건설의 경우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지만 시험 장비를 납품하는 KR 시스템은 매출 인식 기준이 제품 인도 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납품한 2022년 281억 원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KNR 시스템은 철도 관련 외에도 건설 분야, 기계재료 시험 분야, 에너지 설비 분야, 자동차 분야 관련 시험 장비를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압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로봇은 2007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전기 모터로 제어하는 전동 제어 로봇이 많은데 KNR 시스템은 유압 제어 로봇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유압 로봇이란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일 등의 액체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제어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유압 방식은 전기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위치, 속도 제어, 가속 및 감속 기능에서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힘이 센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동일한 사이즈의 로봇팔로 비교할 경우 대략 9배에서 10배 수준의 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유압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안정성 및 신뢰성 또한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NR 시스템은 국내 대기업 상장사인 포스코 및 계열사 등과 유압 로봇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봤듯 매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현재 수주 잔고도 약 1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R 시스템은 대규모 프로젝트 납품이 있었던 2022년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R 시스템은 이번 공모를 통해 모인 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은 연구 개발비 및 대형 프로젝트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의 대부분은 시설자금으로 사용되는데 시설자금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으로 본사를 확장 이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KNR 시스템은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RTRCC 프로젝트 당시
공장의 생산 능력의 한계가 있어 3곳 이상의 임대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항을 참고하여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확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으로 이전 확장될 K&R 시스템 본사의 조감도는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R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 국내 상장된 삼익 THK, 라온테크, 서암 기계공업을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의 최근 4개 분기 평균 퍼가 무려 37.7구나 됩니다. 가장 퍼가 높은 삼익 THK의 경우 무려 40.51배나 되지만 삼익 THK는 기준주가 산정기간 이후 오히려 급등을 하여 현재 퍼는 70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K&R 시스템의 비교회사 중에는 퍼가 85.49, 992.45인 회사도 있었습니다. 로봇 관련 회사들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 퍼가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2차전지 등 다른 사업에 비해 너무나 높은 퍼인 37.79에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70억 6,700만 원을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 16,029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퍼도 매우 높은데 지금까지 지킨 기업이 매우 드문 추정 순이익을 사용한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에 31.37%의 할인율이 적용된 11,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R 시스템은 2025년엔 매출이 482억 원, 영업이익이 95억 원, 순이익이 약 7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일시적 납품이 있었던 2022년 매출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22년보다 매우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품목별 당기순이익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유압 로봇 시스템의 매출보다 시험 장비의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25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R 시스템은 대만의 RTRCC 사업과 관련하여 1차 납품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는 2024년 상반기 120억 원 규모의 장비 개발 계획을 예상하고 있고 2025년에는 255.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R 시스템은 시험 장비, 유압 로봇, 시험 평가 용역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대부분 시험 장비에서 나오고 있고 유압 로봇은 아직까지 매출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장비는 2022년 대만의 철도기술 연구 및 시험센터 RTRCC에 대규모 납품을 하며 매출과 수익이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자 전환된 상황입니다. 높은 비교기업 퍼에 2025년 예상 순이익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만약 2025년까지 예상만큼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회사가 확실하다고 평가한 대만, 인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모가는 매우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R 시스템은 2월 26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27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었던 오상 헬스케어가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은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모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 나와 있는 상장 예정일은 3월 7일입니다. 함께 진행되는 청약이 없기에 K&R 시스템은 3월 7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R 시스템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11,000원보다 22.73% 높은 13,5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2,053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873.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보면
K&R 시스템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수는 해당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기관수입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 분포는 상단 초과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밴드 상단에는 한 건, 밴드 하단 미만에도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K&R 시스템의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89%, 상단이 0.05%, 하단 미만이 0.05%입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3,000원을 조금 넘는 14,000원 이상 수혜 측 분포가 무려 90.50%나 됩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수혜 측은 무조건 받기 위해서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묻지마 청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R 시스템은 수혜 측에서 1개월과 3개월 의무보유 확약만 받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14.71%, 수량 기준 15.93%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기간별 비율로 살펴보면 장기인 3개월이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단기인 1개월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K&R 시스템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9.61%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Y랩보다 높고 ALT, 스튜디오 미르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K&R 시스템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모두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 측 방지가 적용된 수혜 측 중 K&R 시스템의 규모와 비슷했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소닉스, 그린리소스, 블루엠텍과 수혜 측 결과를 비교해보면 참여 기간수, 평균 참여 규모, 평균 비율,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R 시스템의 수혜 측 결과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5.7%입니다. K&R 시스템의 직원수는 163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5년 7개월로 긴 편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된 주식수는 약 736주로 994만원 정도입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닙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겐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71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배정된 주식은 절반으로 똑같습니다. 각 증권사에 배정된 균등 배정 주식수는 13만 1,500주입니다. NH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이고 계좌가 매우 많은 증권사입니다. 최근 NH투자증권으로 진행되었던 K웨더의 경우 무려 45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DB금융투자로 진행되었던 스튜디오 3익의 경우 15만 9,665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두 개 증권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균등 추첨한 주가 확정, DB금융투자도 추첨한 주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균등 청약만 하시는 분들은 DB금융투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어서 비례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2호 스펙과 동시상장, 환불일이 4일이었던 하나 31호 스펙에도 약 2.4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며 189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K&R 시스템은 단독 상장인데다가 환불일이 2일인 상황이기에 하나 31호 스펙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지난 두 개 증권사로 진행되는 청약을 살펴보면 APR, DS단석은 각각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으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나증권, 키움증권의 청약으로 진행되었던 블루엠텍의 경우 균등 배정 주식수와 비례 경쟁률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의 원인은 배정 주식수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K&R 시스템은 배정 주식수가 똑같기에 증권사별 차이는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좌수가 적은 DB금융투자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DB금융투자는 청약 개시 이 영업일 전인 2월 20일 목요일까지 개설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기간 중 개설에서는 청약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26,300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26,3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7,752만 5천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은 청약이 시작되기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이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8,6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8,6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805만원입니다. 이어서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최소 단위 청약은 30주이고 30주의 청약 증거금은 20만 2,500원입니다. NH투자증권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6만 7,500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나 시스템은 공모가 13,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467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 48.26%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708억 원입니다. K나 시스템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42.91%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약 63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2.17%, 일반 청약자가 10.03%, 공모기관이 27.8%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 62.17%입니다. 금액으로도 작은 편이 아닌 약 440억 원입니다. K나 시스템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펀드, 투자조합 등 기관 투자자들과 일부의 개인 주주, 그리고 미리 주식을 배정받았던 우리사주조합, 기타 소액주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인 78%입니다. 2명의 개인이 9.1%, 우리사주조합이 4.2%, 소액주주는 8.7%입니다. K나 시스템의 소액주주 숫자가 12명으로 많지 않고 대형 비상장 플랫폼에서 체결 내역이 없기에 해당 소액주주분들은 회사와 관련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취득 단가를 구해보면 2019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취득 단가는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00원이 됩니다. 2022년 12월 20일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조합의 취득 단가는 6,600원이고 2023년 8월 31일 전환사채를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4,947원의 취득 단가가 됩니다. 현재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의 매각 가능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평단가가 4,947원으로 공모가 13,500원보다 상당히 낮은 점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나 시스템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인 2025년 3월 1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고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장 직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K나 시스템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K나 시스템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신성ST, 블루엠텍보다는 많고 TMC, 에이징랜드, E8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평균보다 많은 편이고 블루엠텍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나 시스템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R 시스템은 시험 장비, 유압 로봇, 시험 평가 용역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장단점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일이 일로 짧고 단독 상장이 예정인 점, 로봇이 주인 회사는 아니지만 로봇 관련 테마로 인식될 수가 있는 점, 최근까지 상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높은 퍼와 지켜진 적이 거의 없는 2025년 예상 순이익을 기반으로 가치가 산정된 점, 상장의 유통 물량이 600억에서 700억 원대로 상당히 큰 편인 점,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중 취득 단가가 4,947원인 기관 투자자가 78%인 점, 그리고 인기가 높아 균등은 추첨이고 비례도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단점입니다. 최근 많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대표적인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지난 1년간 큰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상장 종목의 고점과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존 주주 비율이 높았고 상장의 규모가 컸던 E8는 막판 큰 폭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기는 하지만 평단가가 낮은 기관 투자자 매물이 많은 K&R 시스템 청약을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2일차에 진행되는 APR의 상장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APR은 K&R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상장입니다. 만약 APR의 상장의 결과가 좋으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청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은 비례 배정 방식이 다른 증권사와 조금 다릅니다. DB투자증권은 소수점 높은 순으로 배정을 하다가 다 나눠주지 못하고 추첨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해당 주식수에서 추첨을 진행하지 않고 최다 청약자에게 배정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546입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 높게 청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최다 청약을 함으로써 비례 배정을 통해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으로 청약하시는 분들도 일반 100% 등급의 배정 주식수의 소수점 단위가 0.6에서 0.8이라면 평소보다 안전하게 청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K&R 시스템은 상장의 공모가 13,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54,000원, 하한가 60%는 8,100원이 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